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네,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물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더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도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에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중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의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 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람과 사람 사이, 문장에도 띄어쓰기라는 공백이 있듯 관계에도 사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람 그 자체보다 사람 간의 사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고 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보단 사람을 보기 일수입니다.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인 간에는 오래 알고 지낸 이성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운해하는 탓이죠. 이도 사이보단 내 연인이라는 사람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를 보며 질투와 서운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보단 내 친구라는 사람 한 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있는 사이는 참 다양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사이일 수도 있고, 의자처럼 딱 붙어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숨겨진 곳에도 서슴없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를 가늠해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만을 봅니다. 사실은 사이를 가늠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오해가 생기고
괜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이해는 나올 수 없지만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를 가늠해준다면 조금은 유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사이는 곧 상황이고 과거이며 미래이고 거리입니다. 환경이며 삶의 일부이고 생업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가 아닌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전부 그 사람의 삶이며 그러한 사이들이 모여 상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삶과 삶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사람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세요. 문장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듯 사람에게도 다 각자만의 사이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됩니다. 띄어쓰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줘야 완벽한 문장처럼 들리듯 관계의 사이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상대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종종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생각한다는 좋은 포장에 숨겨진 상처받을 만한 말을 주고받는 게 대부분이죠. 평소에 하지 못한 꼭 참아왔던 말을 널 생각한다 라는 방패를 앞세워 양심의 가치가 없이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상대방의 앞에 놓인 관계나 삶을 헤아려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널 생각해서 라는 말 붙인 이상 상대의 기분도 충분히 생각해줘야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야 하며 본인이 정답이듯 상대에게 훈수를 두어선 안 됩니다. 특히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예민한 부분에서는 말이죠. 진정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하며 부드럽게 풀어 말해주세요. 괜히 정신 차리라고 과격한 어투를 쓰거나 상처될 말을 섞어가며 조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은 상대가 하도록 다른 시선을 건네주는 것이 진정 상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자꾸 날 위한다며 심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건 날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말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심한 말들로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숨어 상대를 가격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 뒤에 숨은 상대에게 맞아주지도 마세요. 상대의 인생뿐 아니라 상대의 지금 심정 또한 헤아려주며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지 말 것. 한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지요.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